코로나에 관해서 아무런 규제가 없는 주가 31개, 그리고 규제가 있는 주 19개는 뭐 마스크 쓰고 다녀라, 뭐 하라 그랬는데, 이 19개의 주가 전부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주 25개는 다 풀었고, 민주당 주는 6개가 풀었어요. 6개가 풀고 19개는 안 풀었는데, 미국 가면 그 애들 놀이터 중에 그 디즈니랜드라고 있어요. 뭐 어른도 가서 놀기 좋은데, 디즈니랜드하고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캘리포니아에 있고 하나는 플로리다에 있는데,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대표적인 민주당주입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주는 대표적인 공화당주예요. 플로리다주에 있는 디즈니, 거기는 디즈니 월드라고 그래요. 이쪽에 있는 건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는 2년 동안 문을 닫았고, 저쪽은 2년 동안 문을 닫은 적이 없고, 그런데 코로나 발병률이 차라리 플로리다주가 더 낮습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야, 이것이 정말 그 과학에 의한 거냐, 라는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코로나가 지난 3년 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아무런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가면 그 대통령 얼굴을 산에다 새겨놓은 그 사우스다코다주라고 있는데, 그게 미국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공화당 주입니다. 거기 주지사가 여자인데, 그 주는 단 한 번도 주사 맞으라는 얘기 한 적도 없고, 맞고 싶은 사람은 맞으세요. 검사하고 싶은 사람은 하세요. 식당 다 들어가서 밥 드세요. 단 한 번도 규제가 없었는데, 그 주는 미국 전체보다 코로나 발병률이 낮았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지구의 온난화, 매일 온난화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구가 지금 더워지고 있습니까? 더워지고 있지 않아요. 식고 있습니다. 저 사람 이상한 소리만 골라 하고 앉아있네. 식고 있어요. 어떻게 식고 있냐면은, 지금 이제 냉각기로 들어가는데, 온도가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냥 수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으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올라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내려가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지구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이산화탄소하고 온도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온도가 제일 높았던 거,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1920에서 1930년 사이가 온도가 제일 높았습니다. 지금이 제일 높지가 않아요. 근데 이때는 공중에 그 탄소가 300, 300, 어떻게, 그냥 이렇게 칩시다. 지금은 400이에요. 근데 지금이 더 많은데 왜 이때가 더 높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교수인데,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라는 분이 기후위기는 전부 가짜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가짜다라는 책을 냈는데, 그 세계의 기후위기를 다루는 사람 중에 그린피스라고 있죠. 그린피스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린피스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구환경보호 운동을 하다가 이게 다 사기다라고 알고서 튀어나온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제 책을 최근에 냈는데,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교수 중에 한 분이 지구가 정말 열 받았나라는 책을 썼어요. 지구 다 더워진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인간이 지구를 열받게 하는, 그러니까 지구가 열 받았다, 조금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요새 조금 올라갔는데, 조금 올라가는 것을 인간의 행동은 겨우 4%밖에 설명을 못한답니다. 온도가 약간 오른 건 사실인데, 약간. 그런데 이거가 오른 이유 중에 우리들이 잘못해서 그래. 우리들이 막 뒤에다 난로 떼고 휘발유 쓰고 그래서 그래. 그거는 4%고 96%는 자연현상이래요. 그 96%가 자연현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구가 이렇게 둥그런데 동그랗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23.5도 기울어서 돕니다. 기울어서 도는데, 우리가 팽이를 돌리면은 처음에는 축이 있다가 나중에는 축이 삐뚤삐뚤하죠. 지구가 삐뚤삐뚤하게 돈답니다. 그 삐뚤삐뚤하게 돌기 때문에 온도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간이, 더군다나 좌파들이 자본주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자본주의가 지구 더럽게 만드는 원흉이다.
그러면 북한은 왜 더럽고 소련은 왜 더러웠어요? 중국은 왜 더러웠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되면 다시 깨끗해집니다. 우리나라 한강이 한때 되게 더러웠는데 요새 또 얼마나 맑아졌어요. 잘 살수록 맑아지는 거예요. 근데 가난할 때 맑았고 이제 잘 살기 시작하면서 더러워졌다가 정말 잘 살게 되면 다시 맑아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야 자본주의 때문에 좌파들이 만든 그런 엉터리 이론들이 많은데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다 아니다라고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자연과학 현상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새 나온 책 보면 황당한 것들 많은데 이준열사가 가서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 가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잃고 그래서 그런데 껴주지도 않고 너무 화가 나서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은 너무 분해서 배를 달고 그리고 거기서 창대까지 집어던졌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 그런 줄 알았어요. 배 가르고 창대를 어떻게 인간이 집어던지겠습니까? 그런데 요새 젊은 학자들이 그 사실을 밝혀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죽은 다음에 그 네덜란드 신문에 이 사람은 절대로 정치적으로 화가 나서 죽은 것이 아니다. 분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나왔습니다. 괜히 그 분해서 죽은 거로 오도하지 말라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우리나라 고종에 이걸 뭐 갖고 갔다면 도장 위조해서 갖고 가 위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분사한 게 아니라 가서 그냥 그 객사한 거예요, 객사. 이런 것들을 요새 우리가 학문이 발달할수록 이제 진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또 우리가 일본 놈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오는데 너무 끌어당긴 거라. 일본 놈이 이쪽으로 끌어갔으면 중간 쪽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버려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잘난 나라가 된 거예요. 이 세계에서 제일 잘날 때 내가 매일 우리나라 선전하는데 IQ가 우리나라는 106이라며요. 우리나라 IQ가 106이래. 저는 그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그 사관학교 교관 중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나오고 IQ 전공하는 교관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 붙은 사람한테 IQ 검사하면 135 나와요. 박사들한테 IQ 검사하면 135 나옵니다. 경기고등학교 옛날에 거기 가서 하면 128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전체 했을 때 100이 나와야지 그게 올바른 IQ 검사입니다. 이거 이렇게 나오면 이거 IQ 검사 다시 해야 돼요. 우리나라 IQ가 106이다. 이거는 5천만 원인데 106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IQ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 10,000명이 검사를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야지 맞는 겁니다. 그래갖고 가운데가 100이에요. 가운데가 100이 그러니까 10,000명이 했는데 IQ가 4,999등, 5,000등, 5,001등 여기 5,000등 되겠죠. 5,000등 되는 사람 IQ가 100이 나와야지 그 IQ 조사가 맞는 겁니다. 이게 100이 나왔 평균이 이게 106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100이 나올 때까지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엉터리가 이수신 장군 키가 몇 센치? 여러분 여기 하면 이수신 장군이죠? 그분이 키가 몇 센치? 우리 김철구 교수님 모르시죠? 네, 내가 이수신 장군을 나도 웃겼어요. 책을 읽다가 보니까 어떤 개자식이 내가 개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식이 딱 했는데 책을 읽을 때 이수신이가 키가 145cm라고 쓴 거야. 이놈이 미친놈이냐. 말이 안 된다고 그러시죠? 네. 말이 맞아요. 저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작죠. 예, 그래. 145라고 쓴 놈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역사학자예요. 미국에서 아마추어 사학자입니다. 역사학과 교수는 아니고. 근데 책을 괜찮게 쓴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말이 되는 거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거 개자식이 있나.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해군사관학교 교수한테 전화 걸었어요. 내가 지금 책을 읽다 보니까 이순신을 145라고 쓴 사람이 있더라. 그랬더니 이순신 키가 그렇게 작았어요. 그랬더니 왜 작았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작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작아도 145도 너무하다. 이순신보다 100년 후에 조선시대 장정 평균이 150cm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보다 100년 후에 사람들이 평균 키가 150cm인데 이순신은 평균보다 많이 작았다. 그러니까 145라고 그 사람이 추정을 해서 쓴 겁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가 아니라 말이 잘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이순신이 145면 뭐가 문제입니까? 나폴레옹이 세계 최고의 장군인데 그 사람이 150 조금 넘었대거든요. 키하고 장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키하고 전략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순신은 180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순신쯤이면 180이 돼야지. 일장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서 저 광문이가 다 엉터리입니다. 저거. 얼굴도 엉터리고 다 엉터리예요. 우리가 동전에 있는 그것도 엉터리고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알자. 똑바로. 이제 학문은 진리를 탐구하는 행동인데 우리가 올바른 거 가지고 싸우면은 다행입니다. 이념적으로도 올바른 이념 가지고 싸우면은 그런 이념을 우리가 다 폭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이 그런 기분을 알고 이거 화면은 안 나오네요. 지금 6분 지나야 되는 거. 그게 시간이.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뭐 저는 국제정치학자니까 우리나라 주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나가서 이제 애국 활동하는데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반대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니 미군이 나가지도 않는데 왜 이런 거 하고 다니느냐고 왜 사람들 겁주느냐고 주한미군 나가는 거 반대하는데 사인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나가지도 않는데 왜 나간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화를 내더래요. 그래도 그 사람은 우리 편이라 주한미군 나가지도 않는데 뭐 그런 사람까지는 설득하지 않아도 되는데 또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야 미국 놈들이 우리나라 무기 팔아먹으러 왔는데 왜 나가니 그러더래요. 무기 팔아먹으러 온 놈들이 왜 나가니? 그놈들은 네가 나가란다고 그래도 안 나가. 야 미국 놈들이 무기 팔러 왔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미국이 우리한테 판 무기가 얼마어치인지 모르시죠? 4억 800만 달러어치 팔았습니다. 4억 800만 불. 4억 1000만 달러도 안 돼요. 미국이 우리한테 팔아먹은 무기 총액이 우리가 작년에 미국한테 자동차를 얼마어치 팔아먹었는지 아십니까? 176억 달러어치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팔아먹은 무기의 40배도 더 되는 돈을 미국한테 자동차로 팔아먹었어요. 그 미국이 무기 팔아먹는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무기를 얼마어치 팔아먹었냐 작년에. 우리는 173억 달러어치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이 173억 달러 팔아먹는 데는 미국이 그냥 팔아도 돼 하고 등거리 쳐줘서 판 겁니다. 우리나라 무기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미제 부품이 들어가 있고 미국식 디자인이거든요. 미국이 야 그거 우리 디자인인데 왜만 네가 팔아먹고 그러면 못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야 그것들이 무기 팔아먹으려고 하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가지도 않아. 갑니다. 가려면 언제든지 가요. 언제든지 가는 이유. 그래서 미국은 붙들고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미국 붙들고 있으면 전쟁이 일단 안 나잖아요. 북한한테 물어보세요. 대한민국군 60만 대군이 무섭냐? 미군 2만 8천 명이 무섭냐? 미군 2만 8천 명이 무섭다고 왜 북한 놈들이 대답합니다. 그 미군 가면은 그런 거 붙는 거지 너네랑. 미군이 있는 거는 북한이 한번 붙지라는 생각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북한이 감히 야 저것들 있으면 저건 안 돼. 그래서 전쟁이 안 나고 있는 거. 그 기능이 미군의 기능입니다. 전쟁을 직접 했을 때 미군 2만 8천 명이 우리나라 60만보다 뭐 얼마나 더 잘 싸우겠습니까? 잘 싸우긴 잘 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 또 강원도 가다 보면은 춘천에서 이렇게 홍천으로 빠져나가는 데 보면은 세계에 세 군데밖에 없는 그 전투 실험장이 있습니다.
미국에 하나 있고 이스라엘에 하나 있고 한국에 하나 있대요. 근데 거기 그 부대를 내가 강의하러 갔었는데 부대가 이렇게 큰 부대인데 여기 보니까 인민군, 북한군이 걸어오고 있는 거야. 북한군들이 군복도 북한군을 입고 그놈들이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저건 뭐냐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 부대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물론 한국군이죠. 한국군인데 북한 무기, 북한식 그 군사 전법 이런 거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얘네들하고 이제 이 부대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부대들 와요. 공수부대도 싸우러 오고 뭐 또 해병대도 싸우러 오고 또 뭐 육군부 맹호부대도 싸우러 오고 와서 얘네들하고 한번 붙어보는 겁니다. 붙어보는 건데 이 부대한테 이긴 부대가 없대요. 한국군 부대. 일본의 자위대도 와서 깨지고 어느 부대도 와서 다 깨진답니다. 얘네들한테. 근데 얘네들이 잘 싸우는 이유는 뭐 얘네들은 여기 뭐 어디 가면 골짜기 있고 어디 가면 메모리풀을 다 아는 애들이에요. 미군한테만 진답니다. 얘네들이. 미군은 오면 그대로 박살나버린대요. 미군 빼놓고는 모든 부대를 다 이기는 애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미군이 얼마나 싸움 잘하는 거예요. 미군 강의하러 갔다가 부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은 전략을 잘 세워서 이겨낸 겁니까? 아니면 무기가 좋았습니까? 무기도 좋고 미국은 눈이 좋아요. 어디 있는지 다 알아. 뭐든지 하여간 자기가 싸울 수 있는 수단이 좋은 거예요. 김정은이가 지금 뭐 밥 먹고 있는지 뭐 커피 마시고 있는지를 아니까 미국이. 미국 대통령이 친초에 중국을 무력으로 제압하겠, 3개월만 제압하겠다고 그 소리 썼다가 패배하고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했거든요. 그때 미국이 한국군한테 대만을 위해서 중국과 싸우라고 했어요. 이건 아십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죠. 미국이 이란 지도자를 암살하고 난 다음에 이란이 이 해외에 있는 미군 기지를 20여 발의 미사일로 공격하여서 다수 미군 죽고 내진하게 걸렸는데 이란이 미국 본토를 공격한다고 하니까 미국이 방어하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이란과 중국에서 연달아 패배하는 사실 아십니까? 아니 그 수업 듣고 하세요. 수업 진행해. 방해하지 마세요. 워낙 이치에 맞지 않고 과거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 신문들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강의 끝까지 듣고 질문하세요. 그렇지. 강의 듣고. 이란이 미국 공격하니까 미국이 항복했어요? 네? 아하 참. 이란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니까 내가 얘기한 건 기사에 난 겁니다. 네? 이란이 저 사람 미국 아니, 공격을 이란 진영을 암살했잖아요. 아니 이란 그건 아세요? 누구? 알죠? 이란 이름 아세요? 이름? 그 사람 이란 진영을 암살했잖아요. 이란 지도자 그거잖아요. 누구? 네? 이란 지도자 누구? 아 신문에 그것도 몰라요. 이란에서 암살하는 아니, 얼마나 많이 지금- 떠들었어요. 아니야. 근데 이란이 미국이 해외에 주둔한 기지를 20여 번 미사일 공격했단 말입니다. 아니 왜 여러 사람 강의 듣는데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그때는 전혀 몰라요. 내가 보기에. 아니.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은 나가세요. 그러니까 나가세요 모르는 그냥. 사람이 왜 아니, 등록도 안 하고 와가지고 진짜. 아니 전혀 모른다니까 나가시라고. 아니 그렇게 많이 하시면 나가서. 공통의 이야기하면 지정하면 고맙다 해야죠. 아니 고마울 일이 아니잖아. 기사를 내가 됐다고. 아니 아직 강의도 시작하지 않았어요. 아 좋아요. 강의 나가세요 그냥. 등록 안 했으면은 수업 진행 차질 있잖아요 지금. 이란 지도자 누가 죽었는데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아니 나도 공부 좀 해야지. 이란 지도자 누가 내가 미국한테 이름을 죽었어? 기억 못해 다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20여 발의 미사일 공격해가지고 해외 주둔 미국 아니 왜 화를 다 내세요? 죽었단 아니 왜 말입니다. 화를 내시냐고. 아 그럼 이 전형권리가 아니고 이야기. 옛날에 저기 목사님한테 얘기 좀 하세요. 저희 지금 등록도 정확하게 안 하고 와서 왜 강의 도중에 그렇게 하세요 매번. 미국이 말이죠. 솔레이만이라는 이란군 육군 중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죽인 적이 있습니다. 죽인 적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저쪽 미국이 죽인 건 이라크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은 솔레이마니가 아니라 알자와힐이라는 이제 알카에다의 두 번째쯤 되는 사람을 죽였어요.
죽이고서 그냥 죽이고로 끝난 겁니다. 뭐 이란이 미국을 공격하는데 미국이 항복한 것도 아니고, 교수님, 그리고 미국이 우리 보고 뭐 대함에 와서 전쟁하는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거 그건 아니고. 그냥 공강이 지나. 오케이. 실제로. 오케이. 지금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화면이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각공부를 지금 불이 하나도 몰라서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안 해야 이제 됐습니다. 불이 들어왔나요? 이제 오늘날의 국제 정치는 냉전 시대 때는 이제 미국 진영하고 소련 진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두 편이 다 아닌 진영 제3세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1990년대에 소련이 무너지고 미국 혼자 완전히 패권국가 노릇을 하다가 최근에 미국한테 덤벼드는 나라가 이제 몇 나라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의 세계는 공산국가 대 자본주의 국가의 싸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공산주의는 없습니다. 중국은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중국은 공산당이 있지만은 중국은 이제 망가진 자본주의죠. 천민 자본주의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은 공산국가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냥 자본주의인데 조금 좀 마피아식 자본주의예요. 북한, 저거를 자본주의라고 얘기하고, 저거는 공산주의도 아니죠. 공산주의가 어떻게 지 혼자만 배부릅니까? 공산주의 그래도 노나무는 흉내라도 내야 되죠. 그런데 이란, 지금 미국의 적국을 네 나라로 칩니다.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이 네 나라. 그래서 미국이 이 네 나라와 싸우는 것이 지금 세계의 정치입니다. 이 네 나라 중에서 세 개가 우리 동네에 있어요. 중국, 그리고 북한, 그리고 이제 러시아. 화면이 보이면 딱 좋은데. 그거 안 되죠. 안 돼. 이 화면이 그럼 뭐 그냥 제가 이 맞은 걸 어찌하는 말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못 꺼내죠. 아니 사실 저 PPT로 준비했기 때문에 아니 왜 이게 안 되죠? 그게 행정실에 좀 오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와야 되니까 세계의 그 싸움의 구조가 이제 간단합니다. 이쪽에 러시아, 소련이 아니 자꾸 이제 옛날 소련, 그리고 차이나, 중국, 그리고 북한, NK. 이 나라가 요새는 서로 이렇게 많이 친해졌어요. 친해졌고,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 한국이 있고, 미국이 우리나라 같은 편이고, 일본이 있는데, 일본은 또 미국하고 같은 편, 한국 미국한테 같은 편. 그리고 우리 얘네랑 싸우는 겁니다. 이쪽하고 싸워야 되는데, 여기서 이 셋은 붙어 있으니까 탄탄해요. 이 셋은 한국과 미국은 탄탄하고, 미국과 일본은 탄탄한데, 네, 나오네. 아이고, 안 나오네. 김정은 선생님 말이 아이고. 불러서 배우세요. 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미국 미국 국방부 또는 미국 외무부에다가 미국의 적이 누구냐? 그 적들에 대해서 보고서를 매년 내라라고 해가지고 이 적들이 보고서를 이제 매년 내는데 바로 2월달이니까 한 달 됐죠. 이 네 나라가 적이다. 순서는 얘가 1등, 얘가 2등, 이게 3등, 얘가 4등. 이라고 미국이 이 네 나라 잡는 게 미국의 대전략입니다. 미국의 대전략이 저 네 나라를 잡는 건데 우리나라 보니까 그 네 나라 중에 세 나라가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개는 비교적 잘 연결이 돼 있어요. 사이가 나빴는데 보니까 러시아가 야 우크라이나에 무기 좀 갖다 줘. 그럼 쌀 줄게. 그래서 상당히 사이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싸워야 되는데 한국, 미국, 일본인데 한국, 미국은 사이가 괜찮고 최근에 와서 그 미국하고 일본도 괜찮은데 요거 싸울 때 이게 떨어져 있으면 싸움하는데 되게 불편합니다.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연결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죽어도 일본하고는 못하겠다 라고 그랬을 때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얘 빼고 하지로 돼 있었습니다. 얘 빼고 하지. 얘 빼고 둘이 해도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얘 빠져도 인도가 우리 편으로 들어와서 인도. 그리고 원래는 미국 편입니다. 호주가 미국 편입니다. 그러니까 정가 안 되면은 빠져. 나 최근에 미국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혼한 거예요. 윤석열 씨가 가서 이혼하고 온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거는 이제 이기게 돼 있어요. 뭐 여기한테 여기가 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행동은 뭐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라 팔아먹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승리하는 길로 그 국제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 잘 안 나는데 일본이 같이 훈련한다는 거 아시죠? 일본군이 와서 같이 훈련합니다. 놀라운 얘기죠. 저기 써 있잖아요. 한국, 미국, 한국, 일본이 트레인 투게더 함께 훈련한다. 우리나라 신문에는 요거는 참 안 내주더라고요. 지금 그 정도까지 한미일 동맹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좋아져야 되죠. 그래서 현 정국이 윤 대통령 방일에 대해서 뭐 난리가 나고 있는데 난리가 나다가 이제 뭐 돈봉투 사건 때문에 다 그냥 엉망되는 것 같아요. 뭐 대모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민주당이. 요번에 그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청했다고 해서 난리가 나죠. 거기에 대해서 도청했다고 난리 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야, 미국 놈들이 말이야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청한데 그거 몰랐나요? 그거 알아야지 맞는 건가요? 국제정치의 기본 룰을 모르는 겁니다. 국제정치는 사자하고 양이 사이좋게 지내는 동네가 아니에요. 양은 잡혀 먹습니다. 양은 죽느냐 사느냐인데 사자는 밥 먹는 거예요. 국제정치가 그런 차원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강의할 때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 우리가 힘을 얻기보다도 착하면은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그랬습니다. 그럼 조선이 착하지가 못해서 그렇게 매일 얻어터지고 살았니? 국제정치는 착한 건 전혀 관계없어요. 힘이 세냐 약하냐가 국제정치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착해도 힘이 약하면 죽고 아무리 성질 개 같은 놈이라도 힘이 세면 안 죽고 손절병법이 스파이 체계에서는 아마 첫 번째 책일 거예요. 거기에 손자가 한 말이죠. 지피 지기면 백전 불태라. 저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거를 왜 저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다 이긴다라고 그거 틀린 해석입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 여기 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돼 있지. 100번 다 이긴다는 말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하여간 여러분들 앞으로는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게 이제 원문이다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P, GP, P는 적도 들어가지만 친구도 들어가요. 친구도 알아야 됩니다. 친구도 알아야 된다. 그 미국은 한국을 당연히 이제 우리를 정보 수집하려고 그러죠. 우리는 안 할까요? 여기 미국 대사관 앞에 와보세요. 우리나라 대한 국정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드글드글이는지.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호텔이 저 포시즌 호텔입니다. 거기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들 항상 와서 듣고 있는 거예요. 저것도 무슨 소리 하나. 왜 동맹인데 듣니? 라고 요새 난리가 났는데 동맹도 다 듣는 거예요. 바로 이거 여기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스파이 세계사. 미국이 말이에요. 요번에 나 안 했어 그러면 그거로 끝입니다. 나 그런 거 한 적 없어 그러면 그거로 끝이에요. 원래 성공한 스파이들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뒤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역사의 지편으로 유유히 사라져요. 그러니까 모든 성공한 스파이 작전은 기록도 없고 그런 거는 책도 쓸 수가 없어요. 다 성공한 거는 못 써요. 오로지 실패한 거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책을 쓰는 겁니다. 들킨 거. 그래서 CIA라든가 이런 데는 그거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거로 그냥 영원히 영구 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소한 혹은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 그 존재가 만천하에 드러난 스파이
요번에 미국이 나 몰라요, 나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라고 자꾸 사람을 잡았더라고요. 누가 했는지 아시죠? 1등병이 했습니다. 21살짜리 1등병이 그놈이 가서 거기서 컴퓨터하는 무대에 있는 애인데 자기 친구들한테 나 이만큼 안다라고 과시하려고 이만큼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 올린 것 중에 보니까 미국이 한국을 도청했다도 들어가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여러분 누가 이겨요? 우크라이나에서 누가 이기죠? 대한민국 신문에 가면은 우크라이나가 이기죠. 어떻게 세상에 강대국이 약소국가 된칩니까? 러시아가 이기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가 이만큼 우리나라보다 6배 넓은 나라입니다. 여기 우크라이나에 크림반도라는 반도도 있고 우리나라보다 6배 넓은 나라인데 지금 러시아 놈들이 점령한 곳이 이만큼입니다. 이게 러시아가 이만큼을 뺏었어요. 이 나라 땅의 18%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기려면 이거 다시 다 뺏어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나라 인구 중에 18%가 러시아 사람입니다. 18%가 러시아예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살고 있어요. 어떻게 이겨요? 이만큼 뜯기는 거지. 지금 휴전하면 뜯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얘가 이긴대. 이 나라 인구가 4,100만입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사람들 18%니까 이 자국은 800만이죠. 800만은 전쟁하면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빼기 800만. 그럼 3,300만 남죠. 3,300만 중에서 1,300만 도망갔어요. 그래서 2,000만 남았습니다. 나라 간 거죠. 이러고 우리나라 신문에 나옵니다. 이 나라가 해체된 겁니다. 그놈이 뭐 영웅이라고요? 이게 너무나 부정부패, 너무나도 쩌는 나라라서 그래서 국민들이 할 수 없이 코미디언을 대통령으로 만든 겁니다. 젤렌스키가 코미디언 출신이에요. 근데 전쟁 나니까 그래도 자기 조국을 구하려고 애를 써가지고 서방사회가 뭐 괜찮다고 그러는데 이 나라도 국가안보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한 나라라는 사실. 러시아라는 깡패가 바로 옆에 있는데 이 나라가 독립한 것이 1990년입니다. 1990년에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는데 독립하던 해 뜨는 비행기 6,000대, 부르는 탱크 8,000대였습니다. 이게 비행기 그리고 이 탱크. 그런데 전쟁 나는 작년 2월 24일 날 부르는 탱크 200대, 뜨는 비행기 150대. 그럼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거 보고서 이 나라가 정신이 있는 나라가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은 초래한 거지. 그래서 지금 미국이 도와주는데 그렇게 도와줘서는 우크라이나가 부지게요. 이때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군 500명 가면 돼요. 여기 500명이 우리 훈련하는 중에 가서 안 나가고 서 있으면 러시아가 미군인데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지금 도와주는 것도 치사한데 유럽하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비행기가 전부 다 소련 거 아닙니까? 러시아 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비행기가 제발 여기 좀 못 날게 해달라. 그러니까 노플라이 존을 여기다 해달라. 유럽 사령관이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젤렌스키가 미국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하늘에 러시아 비행기 좀 뜨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미국의 그 백악관 대변인 제일 싹실한 여자가 우크라이나의 그 부탁은 참 애통합니다. 그러시면은 저기 노플라이존 소련 러시아 비행기가 날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 비행기가 가서 러시아 비행기를 격추시켜야 되는데 그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3차 세계대전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도와주는 건 꽝이에요. 그래서 젤렌스키보다 이승만 박사가 1000배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는 미군이 와서 싸웠잖아요. 여기는. 그때 대한민국은 지금 미국이 보는 우크라이나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박사가 미군 30만을 데려다가 전쟁하게 했다. 그 사실은 참 대단한 우리가 지금 이승만 박사를 좌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없애려고 애를 쓰는데 이승만 박사가 없어져야지 김일성이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교라는 그거 뭡니까?
전쟁 안 하고 이 세상을 끌어가는 게 외교죠. 우리의 외교 정책이 있어요. 나의 외교 정책,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은 미국한테도 있고 미국으로도 가고 일본으로도 가고 다 갑니다. 근데 걔네들도 외교 정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 이건데 쟤네 목표는 뭔지를 알아야지 외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듣는 겁니다. 미국도 한국하고 외교를 하는데 한국의 외교 목표는 뭘까? 우리하고는 어떤 거가 타협점이 있을까? 그래서 외교는 서로 친구들도 다 보는 거예요. 다만 못 보게 해야지 되는데 뭐 요새 뭐 못 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어난 사건은 사실은 뭐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 외교사절단이 가서 국가를 대표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문제, 주재국의 정책의 목표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나라가 동원할 수 있는 현대적 잠재적 국력을 평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데 특히 비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미국이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미국이 박정희 대통령 때는 미국 대사관이 저쪽 세종로에 있죠. 청와대 쪽으로 이렇게 딱 키면은 거기서 얘기하는 게 다 들려요. 박정희하고 장관들이 얘기하는 게 다 들리니까 그래서 박 대통령하고 장관들이 피땀을 했습니다. 종이나 써줘요. 보고 대답하시고 또 보고 대답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야 미국 놈들이 동맹국인데 우리를 다 정탐했대. 그래가지고 놀라는 게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건 놀라면 안 돼요. 미국 사람은 그럴 거야. 너네들은 우리 정탐 안 하니? 정탐 다 서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 외교 정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책들에 다 나온 얘기인데 Allies have already spied on each other. 동맹국들은 언제라도 서로 간에 스파이 짓을 한다. 이건 뭐 상식이죠. 근데 요번에 스파이 해갖고 나온 비밀 자료가 재밌는 거가 그 1등병이 그 1등병이 얘예요. 이 녀석인데 얘 이놈이 내 자료 중에 뭐가 있냐면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참담하다라고 미국 뉴스 보세요. 한국 뉴스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는 걸 항상 나옵니다. 근데 실제는 참담하대요. 지금 내가 참담한 얘기 공부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센시티브하게 나가서 이제 이런 걸 잡아가지고 여러분 21살짜리인데 정식군인도 아니고 매사추세츠 주박이군입니다. 주박이군 공군 일병인데 이놈이 15년까지 살 수 있어요. 깜빵에. 뭐 이렇게 그래서 너 왜 그 짓을 했니 했더니 친구들한테 좀 폼 좀 잡고 싶어서요. 내가 좀 안다고 좀 과시하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앙겔라 메르켈하고 이 사람하고 얼마나 친해요. 독일 수상하고 미국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전화를 다 들은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앙겔라 메르켈 막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동맹끼리 그러냐. 너도 다 들으면서 뭘 그래. 그러면서 이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인데 국회에서 질문했어요. 미국은 다른 나라의 정보를 수집합니까? 그러니까 작은 목소리로 네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 정보를 수집합니까? 그랬더니 큰 목소리로 물론이죠. 그랬습니다. 이런 거를 국제정치의 그 기본을 모르니까 자꾸 그런 에러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신문에 뭐라고 나나 보세요. 방송국인데. 꽤 괜찮은 애들이 익혔어요. 감청이 사실로 확인되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런 고개 끊어주나? 이런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쓰는 겁니다. 그냥 쓰나 마나한 소리를 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뭐 우리 정부는 요거 얄타해점인데 이 사람은 주가 전이고 이 사람도 이제 그냥 뭐 늙었을 텐데 얄타에서 왜 합니까? 회담을 러시아가 소련이죠 그때 얄타로 부른 거예요. 자기네 나라 땅 크리미아 반도 아까 우크라이나 지금 다시 러시아한테 뺏긴 땅 그래놓고 이 사람들 방에다가 그냥 온갖 도청장치를 해놓고서 얘기하는 건 다 들었습니다. 그 혼자씩 웃으면서 니네들이 뭐 하는지 다 알아 나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적이냐고요? 이 나라가 삼국동맹 맺어가지고 일본하고 독일하고 싸운 연합국가님이에요. 소련이 북한 점령을 할 때 전부 다 미군 집에서 타고 갔습니다. 왜? 동맹국이니까 미국이 집차를 다 줬거든요.
그래서 요새 그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를 너무 이렇게 그래서 동맹국을 정탐한다는 사실에 대해 사람들이 그렇게 놀란다는 사실이 오히려 놀랍다라고 이제 미국 사람이 얘기하고 꼬마 녀석이 뭐 대소준 36살 돼지 감옥에서 나오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야당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큰일 났다 그러면서 초유의 보안 사고이자 안보 참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초유의 보안 사고라니. 야, 그럼 너네 대통령은 미국이 안 들었냐? 그리고 이 사람은 대장 출신이더라고요. 대통령실을 용산 졸속 이전 때문에 용산으로 왜 갔나요? 청와대는 북한이 다 도청해서 이사 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여러분 둘이 걸었죠? 몇 년 전에 도보다리 이 사람이 걷는데 숨을 헐떡거리면서 걸었습니다. 숨을 얼마나 헐떡거리는지 아세요? 42초밖에 안 걸었어. 42초 걷고 가서 좀 앉읍시다 그랬어요. 42초를 걷는데 42초 동안에 김정은은 숨을 35번을 쉬었어요. 그럼 1분 동안에 50번 쉬는 겁니다. 50번. 1분 동안에 50번 숨 쉬는 거는 얼마나 숨을 많이 쉬는 겁니까? 200m를 죽을 힘을 다해서 뛰면 그 정도 쉴 거예요. 그리고 미국 정부 자료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아버지 같은 대통령을 만나서 그렇죠. 나이가 30몇 차이니까 그래서 흥분해서 숨을 많이 쉬었을 수도 있고 또는 해갖고 나온 겁니다. 김정은이가 키가 5피트 7인치 167cm예요. 몸무게가 300파운드 136kg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담배를 4갑을 핀대요. 그래서 이놈이 심장이 거의 죽게 생겼기 때문에 헐떡거렸다. 이거 왜 들켜요? 왜 이거 들켜? 이게 안보 사건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들킨 거예요? 박정희도 들키고 다 들켰는데 이런 거를 들어가서 앉아서 얘기했죠. 그래서 앉아서 얘기한 겁니다. 얘가 수면허를 차서 이 얘기를 미국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이 둘이 한 얘기를 확실히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할까요? 미국이 아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알겠죠? 입모양 보고도 알고 입모양 보고도 알고 별 유리창 떨리는 거 가지고도 알고 컴퓨터 치는 소리 듣고서도 뭐라고 짰다고 안 돼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텐데 왜 우리한테는 안 가르쳐 줍니까? 그거는 가르쳐 주겠죠. 거기서 USB 줬더군요. USB 준 거는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 USB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지금 현재 몰라요. 그거 아는 방법은 국회의원 3분의 2가 그 속에 뭐 있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하면 알 수가 있답니다. 근데 뭐 지금은 뭐 그거 안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 국가 정보는 누구든지 다 저 사람이 키가 몇 센치는 어떻게 알아요 미국이? 다 이제 저 똑같은 거 만들어요. 그 인공위성 사진 가지고 그래서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키가 작은데 몸무게가 저렇게 뚱뚱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이 책에 보면 다 있는 얘기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가 지금 한 얘기, 제가 한 얘기 잘 썼어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북한에 관한 정보들이. 우리나라 기자가 썼죠. 미국 NSA에 완전 감청당한 건 문재인 청와대다. 당연하죠. 미국이 그래도 자기 편 같을 때는 덜 듣고 자기 편 아닌 것 같을 때는 있는다 해서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지난번에 5년 동안 우리나라 외교안보 상황이 별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북한한테 평화한다고 그랬는데 아무 평화도 이루지 못했어요. 북한의 경우는 5년 전보다 하나도 못하지 않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세요. 열중시하고 있고 여기서 사인할 때 차려서 하고 있고 이거는 국제정치에서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국제정치에서 말이죠. 내가 만약 우리나라의 그 외교관으로 미국을 가면은 미국 대통령한테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딱
눈을 맞추고 쳐다보고 이렇게 압수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김일성이가 한 말이죠.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 우리에게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은 남한이 없어지는 날 진짜 평화가 온다고 믿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북한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어떤 게 더 리얼합니까? 남한이 없어지는 날 진짜 평화가 오는 거야. 이거는 언제 얘기했냐면 1972년에 남북대화 처음으로 했죠. 1972년에 남북대화 처음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72년이니까 1972년. 지금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는 남한이 얼마나 더 잘 삽니까? 그겁니다. 58배 더 잘 삽니다. 지금은. 한국의 경제력은 북한의 58배가 2022년 현재. 그런데 1972년에 국민소득이 북한하고 남한하고 같았습니다. 국민소득이 똔똔 되는 해가 72년이에요. 그리고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그 구사혁명이 일으킨 해, 그때 알아두면 좋은 숫자 80, 240, 800이라는 숫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80은 그 해에 대한민국 개인 소득 80달러, 240은 그 해에 북한의 개인 소득, 북한이 나온 것보다 3배 잘 살았어요. 그리고 800은 필리핀의 국민 소득, 필리핀은 우리보다 10배 잘 살았습니다. 작년 거 보니까 북한은 우리보다 8분의 1이고 필리핀은 우리의 5분의 1이 됐습니다. 60년 사이에 우리보다 10배 잘 살던 필리핀은 우리보다 5분의 1밖에 안 되고, 우리보다 3배 잘 살던 북한은 우리의 28분의 1밖에 안 됐고, 그래서 대한민국 지난 60년 역사를 괜찮은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상으로. 그래서 72년에 같아져서 야 북한 와서 봐. 그 북한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적십자 사람들이 왔는데 그때 그 북한 적십자 대표가 윤기복이라는 사람이에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윤기복하고 경기고등학교 동창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얌전한 놈이 이렇게 악당처럼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참 이상하다고 와서 그냥 아주 코를 퍼붓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전국에 있는 자동차를 다 서울에다 갖다 놔보면 그랬습니다. 그때 뭐 박정희가 또 북한한테 보여주려고 불도 다 켜놓고 뭐 그러긴 그랬어요. 근데 전국에 있는 차를 다 갖다 놨구만. 우리나라 그 대표가 다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건물 옮겨놓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윤기복을 바보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북한 가니까 이 사람들이 남한 와가지고 남한도 잘 살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갖고 전부 다 먹은 팽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불러가지고 훈시한 겁니다. 너네들 평화가 왔다고 착각하면 안 돼. 남조선이 없어지는 날 진짜 평화가 오는 거야. 남조선이 급조하게 경제 성장을 요구했대서 부러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 우리가 만반의 전쟁 준비를 가지고 있다가 일단 유사시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게 되면 남조선의 발전된 경제가 다 우리 것이 되는 것이야. 이게 북한의 지금까지 내려오는 최고의 북한의 지도부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헌법이 제일 높죠. 헌법보다 더 높은 게 당규약입니다. 당규약보다 한 급 더 높은 게 수령님 교수입니다. 수령님 교수에 의하면은 남한을 뺏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이 없어지는 날 평화가 오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까먹고 있고, 이때 다 얘기했잖아요. 노골적으로 우리가 남조선과 마주한다 평화를 운운하면서 대답을 하는 것도 조선반도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남조선을 해방하기 위한 전쟁 준비라는 거 그 연장선입니다. 다 우리가 그 북한을 모르면 안 되죠. 믿을 것은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들 평화적으로 없어요. 김정일이가 한 말 중에서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수령님 대에 조국을 통일하려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조국을 통일하려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지 않나?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선을 주동적으로 맞을 수 있다. 여기에 북한의 저 사람들은 핵전략 이론을 다 공부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북한이 미국하고 싸우려고 핵 만드는 거지 우리랑은 안 싸운대요. 정답. 미국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만드는 겁니다. 미국하고 안 싸우고 남한하고만 싸우는 거.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날 북한이 남한하고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이 마음 놓고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미국이 얻어맞는데 도시 하나 날아가는데. 그래서 북한은 미국의 도시 하나 맞출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남한을 때리면 미국이 그 도시가 핵폭탄 맞을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남한 못 도와줘요. 그래서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빨리 만들어야 돼, 한 발이라도. 그러면 우리는 남한하고 전쟁을 마음 놓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핵전쟁 이론의 기본이죠. 우리는 그걸 모르고 북한이 핵 만들면 이거 우리 거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뭐라고 그러시면 되는지 아십니까? 그 우리에 너는 포함이 안 돼요.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 우리는 북한이 말하는 우리야. 북한이 핵을 가지고 미국까지 가는 걸 만들면 미국은 우리를 못 도와주고 북한이 이기니까 통일된 이 나라 이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네. 시시대가 얘기했죠. 어느 나라가 핵무장하는 경우 그 나라는 이웃 나라들과 무언의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미국까지 가는 폭탄 하나만 있어도 하나만 확실하게 LA를 맞출 수 있으면 미국하고 북한 사이는 전쟁 불가침조약이 맺어진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만들었어요. 다투고 있는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핵무장에 성공할 경우 다른 나라는 전략적 옵션이 두 가지로 줄어든다. 1. 전쟁을 하다가 죽는 것. 2. 미리 항복을 하는 것. 북한하고 남한 사이에 미국까지 가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 한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싸우다 죽을 거예요? 미리 항복할 거예요? 네. 이거는 옛날 얘기니까 군대가 나오는데 3. 하나 더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 핵무장하면 된다. 한국은 핵무장하면 몇 달이면 만들까요? 6개월이면 만들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은 완벽하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폭탄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일본은 핵무장을 시작하면 내일모레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핵기술은 뭐 그냥 그저 그런 기술이에요.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서균열 박사라는 분이 세미나에서 직접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국가가 나한테 일정에게 연구비를 주고 일정 수의 연구를 붙여주면 6개월 내에 완벽하게 핵무장해 놓겠습니다. 수소폭탄까지 만드는 데는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우리도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저 이제 보시고 여러분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앞으로 몇십 년 후에 누가 세계 1등이에요? 지금 미국이 지금 세계 1등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30년, 50년에 누가 1등일까? 중국.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 이론입니다. 중국이 1등이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중국이 1등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입니다. 중국에. 미국 사람들은 말이죠. 이런 행동을 꼭 복수를 하더라고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중국 좀 가서 박수 좀 치고 오겠습니다. 가도 되죠? 아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구려. 대한민국이 독립국인데 그걸 물어봅니까? 나는 속으로 가면 되게 기분 나쁘지만은 뭐 가려면 할 수 없지. 해서 가서 3시간 동안 박수를 쳐줬습니다. 미국의 적군에 대해서 미국의 동맹국 대통령이 가서 박수를 쳐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생각이 나이 거예요. 시진핑을 잘 구슬려가지고 우리가 통일하면 미쳤습니까? 중국이 한국을 통일하게 놔두게 6.25 때 한국이 통일할 것 같으니까 모태통이가 정말 담요를 하루에 세 가지 피면서 빙빙빙빙 돌면서 이거 어떻게 이거 큰일 났네. 가. 그래서 130만 명이 와서 4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사. 6.25 때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중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40만 명이 부산당했습니다. 왜? 한반도가 통일되는 거는 너무 무서워요. 옆에 강대국이 생기는 겁니다. 무서운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데 통일을 평화적으로 시켜달라고 한 겁니다. 몇 년 있다가 한 2년쯤 있다가 조선일보 기자가 썼더라고요. 재작년 우리가 통일을 위해 대통령이 천안문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중국이 진짜 얼마나 웃었을지 생각을 얼굴이 또 없다. 국제정책 그런 거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훈련한 그날 중국 가서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격려하는 바로 그 시간대 그게 중국 시간으로 2015년 9월 3일
아침 10시부터 한 3시간 했어요. 근데 미국 캘리포니아로 바로 9월 3일 아침 10시부터 일본군 미군 1만 1000명이 상륙작전 연습을 했습니다. 우리가 항의도 못해요. 야, 미국, 너 왜 일본 애들하고 상륙작전을, 일본 놈들한테 그걸 가르치면 어떡해? 미국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너네 대통령 어디가 계시는데? 미국은 이렇게 우리한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감으로써 미국 사람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우파도 우리 편이 아닐 수가 있겠구나. 저거는 확실히 우리 편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계기를 만들어줬죠. 그래서 잘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미국이 중국을 한테 진다는 이론이 이거예요. 중국이 2008년 무렵에는 미국과 하지 못했는데 2008년이 왜 나왔냐면은 이때부터 누가 이기느냐를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가 벌렸습니다. 레먼 브라더스가 2008년에 무너졌거든요. 누가 이길 거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는데 내가 이 무렵에 어디 가서 강의할 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30년 후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중국이 이긴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이유 중국은 10% 경제 성장, 미국은 3%. 그러니까 30년 후에 자기가 바뀌어. 국제정치에 이런 것이 있다고 믿으면 이미 그 사람은 국제정치가 아닙니다. 어느 1등도 도전자에게 평화적으로 자기 자리를 물려준 적이 없었다고 국제정치입니다. 미국이 멍청하게 있다가 여기 와서 너가 나보다 더 고맙구나. 너가 1등 해라. 나 2등 할게.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 죽여버리지. 이 무렵에서 죽이지. 왜? 이 무렵에서는 아직 죽일 수 있거든. 그리고 중국을 죽이는 방법은 러시아 죽이는 것보다 쉬워요. 왜? 중국하고 미국은 서로 장세해가지고 엮여 있어가지고 미국이 이거 풀면 됩니다. 디스인탱글링. 국제 무역에 중국이 껴있죠. 미국이 깔아준 멍석에서 미국이 풀어주는 피리 소리에 맞춰서 중국이 막 부자가 돼서 2등까지 올라갔는데 1등 자리를 내놓으라고 그래. 이거 봐라. 멍석 잡아 빼고 피리 부는 일 미국이 끝이 겁니다. 중국 죽어나고 있죠. 이제 곧 죽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지 않고 여기서 중국 경제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 제일 빨리 저걸 알고서 중국에서 튀어나온 회사가 삼성. 오랫동안 그래도 중국이 잘하지 않겠어라고 있던 회사가 LG. LG가 손해를 많이 봤을 거예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가서 손 흔드는 그날 미국 시간으로 같은 그 시간대에 일본군이 캘리포니아 상륙작전 연습을 하였다. 뭐 놀라운 얘기죠. 태공국이 도주국의 도전에 평화적으로 불부한 적은 역사에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전쟁이 많이 나는 겁니다. 미국은 사실 깡패예요. 그 나라가 평화롭게 중국한테 자리를 양보한다. 이란한테 항복한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중국 1등이라고 그러는 사람 많이 있지만 서울대학교 교수가 G2라는 용어는 한국에서나 쓰는 말이다 라고 조선을 쓴 적이 있습니다. G2라는 용어는 유독 한국만 G2라고 부르면 중국을 마음속에서 미국 당가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왜 우리나라는 친중이 이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일은 일본은 다 싫어하는데 일본 좋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근데 중국이 우리를 돌에 깔아뭉개고 있었는데 일본은 35년 아닙니까? 중국은 수백 년 아니에요. 조선 우리가 다 조공받지 그랬으니까. 그런데 미국 학자가 이제 중국은 끝났다라는 책을 쓴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피킹 파워 시어리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을 그냥 100이라고 칩시다. 미국은 계속 절대적은 늘지만 미국을 100이라고 했을 때 중국이 30, 40, 50 막 따라가요. 지금 한 60 정도 홍보를 치는데 내년에는 50% 내려간다는 거예요.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하고 격차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이 피크라는 거예요. 중국이. 그래서 지금이 더 위험하대요. 무슨 얘기냐. 지금 해야 돼. 뭔가를 하려면. 왜? 내년 후년에는 격차가 벌어져서 또 못해요. 그래서 지금이 위험하다는 얘기들이 미국에서 이제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을 먹으려도 지금 먹어야지 좀 더 후에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책도 쭉 나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을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중국은 왜 안 되느냐? 이게 이제 중국의 인구 통계학인데 지구에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은 나라는 중국 한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여자가 더 많아요. 근데 그건 당연하지. 여자가 더 오래 살고 뭐 80 넘은 사람이 여자가 훨씬 많지 남자가 많습니다. 근데 중국은 놀랍게도 남자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인공적으로 하나만 나라 그러니까 남자만 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2014년에 이게 10년 딱 됐는데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인구에. 이거는 완전히 문제점 있는 인구 통계인데 40대가 제일 많은데 이거는 안 보여요. 눈에 문제가. 왜? 40대는 돈도 잘 벌고 건강하니까 당장 문제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위로 올려보세요. 그래서 미국 학자가 위로 올려보니까 이게 아주 황당한 이게 나옵니다. 2040년에. 어른들은 잔뜩 있는데 애들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 어른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 뭐 한국도 똑같잖아요. 일본도 똑같고 거기에 변수가 앉아 있습니다. 일본은 부자가 된 다음에 늙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부자가 되면서 늙고 있어요. 중국은 가난한 채로 늙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 말이죠. 내가 한 10년 전에 이걸 챙겨보면은 일본의 65세 이상은 물론 집 있죠. 주머니에 달러로 45만 달러씩 갖고 있대요. 그 45만 불이면 6억 7억 그 정도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6억 7억씩 갖고 있으면은 뭐 그거 쓰고 죽으면 돼요. 근데 중국은 가난한 채로 늙으면 어떡하냐 저거. 바로 이게 인구 통계학에서는 중국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요새 우리나라도 애를 안 낳는데 그 처방이 너무 엉터리야. 애 안 낳는데 애 안 낳는다고 5살까지 나라가 돈을 다 대주면 되는데 그러면 3명 낳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옛날에 가난할 때 서너 명씩 다 낳습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져서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근데 삶의 방식이 달라져서 안 낳는데 돈 대주면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지금 처방을 잘해야 됩니다. 다르게. 이런 근데 중국이 앞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저거 이제 뭐 감은 미국은 또 이게 너무 좋아요. 세계에서 이게 제일 좋은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은 왜 좋을까요? 이민을 가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미국은 얼굴이 없잖아요. 뭐 흑인이라도 되고 동양 사람이라도 되고 그리고 미국에 끝내주는 갑부들은 다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끝내주는 아이디어는 다 이민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글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민이 미국을 이거 먹여 살리는 거죠. 이쪽 보시고 일본 방위백사에 저런 화면이 나왔다는 건 참 놀라운 얘기죠.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됐을까? 미국이 일본 네가 해라. 한국은 어차피 말 안 듣는데 너라도 그거예요. 바이든이 작년에 한 번 더 기가 막히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여름 일본의 군사력을 아시아의 선한 힘, 착한 힘이라고 얘기했다. 남의 나라 군사력은 착하다고 보면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일본 군사력이 선한 힘입니다. 미국한테.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선하게 본다면은 네가 이 동네에 두목 노릇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일본하고 우리는 죽어도 원수야. 라는 그런 정보들이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막 이렇게 해도 뻗도 없고 일본은 대만에서 전쟁 나면 참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놈들은 일본이 반격한 데죠. 일본은 원래 군대를 못 가지는 나라인데 야금야금 군대를 갖더니만은 방어만 한다고 그러다가 반격도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반격도 한다. 다 하죠. 세상 변하는 모습이에요. 독일 비행기가 작년에 왔다 갔는데 작년이죠. 위에는 독일 깃발, 이쪽에는 호주, 싱가포르, 일본 항공 태극 딱 하고 이름이 아시아 와가지고 그런 훈련을 하고 왔습니다. 어디 가서 훈련했냐? 일본 후지산 옆을 일본 비행기하고 독일 비행기가 날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한테 그러는 겁니다. 야 미국, 너 중국하고 전쟁할 일 있냐? 내가 도와줄게. 일본, 독일이면은 80년 전에 미국의 최대의 원수들이죠.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 비행기가 한국도 오려고 그랬는데
한국은 너무 좀 예민해가지고 야 이건 좀 그렇다. 그래서 독일 수송기가 왔다 갔습니다. 중국하고 싸울 일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게. 북한하고 싸울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아직도 일본은 적이고 아직도 미국은 뭐 그래도 쓸만한 친구입니다. 영원한 친구라고 또 흥분할 필요는 없어요. 미국 언제 갑니다. 미국도 갈 수 있어요. 이승만 박사 그렇게 미국을 붙잡았는데 갔잖아요. 1949년에. 우리가 그거 다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왜 얘가 나왔을까 하는데 언론이 얼마나 보도를 잘못하냐면은 여기서 방점을 여기다 찍어야 됩니다. 북한이 있다 이거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얘가 나오니까 이거는 다 없어지고 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얘가 중요한지 얘가 중요합니까? 근데 나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나온 이유는 미국이 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느 때 죽이냐 이럴 때 죽이는 게 제일 좋아요. 얘가 유치원 갔을 때 죽이면 안 됩니다. 얘가 병원 갔을 때 죽여도 안 돼요. 얘가 군부대 방문했을 때 죽이는 겁니다. 뭐 죽이게 하려고 내가 인질입니다. 계속 빼고 다니죠. 계속 빼고 다녀. 근데 얘가 같은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놈하고 지금 저거하고 얘하고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가끔 무시가 많습니다. 김정은은. 이 사진은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북한의 미사일이 올라가다 터졌어요. 도망 나가는 겁니다. 왜 터졌을까? 미국이 터뜨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세상 얘도 참 안 된 사람이죠. 30몇 살인데 죽을 줄 모르니까. 여자들이 많은데 뭐 이거 자기가 훨씬 나이 많은 여자하고 뭐 서로 사랑하죠. 자 친여동생 부인하고 아주 사이가 나쁩니다. 우리는 뭐야? 그래서 딸을 6살짜리 데리고 다닌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얘가 요새 밀렸어요. 밀렸는데 강 한 번에 나와서 위임에 따라 야, 내가 밀린 것 같아? 내가 아직도 오빠는 다 나를 믿는 거야. 요 한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이런 말 안 해요. 오빠가 바로 나야 그랬는데 지금 10살짜리가 나오니까 위임에 따라 이런 얘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태평양이 미국 받았냐? 우리도 태평양으로 실험할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태평양으로 북한 미사일 날라오면 쏴버리겠어. 그리고 북한이 아직 한 발도 안 쏘습니다. 아직은. 이건 언젠가 만났는데 이 날짜는 틀리는 날짜예요. 공개는 4월 26일인데 2018년. 둘이 폰표가 딱 가니까 김정은이가 기대고 있다가 딱 합수하면서 미국이 나를 죽인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랬더니 폰표가 뭐라고 하십니까? 미국은 다른 나라 지도자를 죽이는 것을 정책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CIA, DIA, 해병대 이런 녀석들이 당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일일이 다 체크할 수는 없죠. 세상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동영상을 보여줬대요. 미국이 레이저로 김정은이 차를 쏘는 거. 레이저포로. 너희가 아무 데나 죽일 수 있어. 까불지 마. 언제 죽일까요? 얘를 죽었는데 중국이 먹으면 안 죽입니다. 얘를 죽였는데 중국이 못 먹어. 그럼 그때 죽는 겁니다. 근데 그게 거의 가까워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이 책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해보고. 미국이 하는 짓을 보세요. 우리나라 19번 채널에다가 야 너네들 와서 특종 하나 때려. 그리고 553 비행장에 그 기자들 데려다가 비행기에다 폭탄다는 훈련을 시킨 사진을 찍었는데 그 폭탄이 김정은 집 부시는 이겁니다. 60m를 타고 들어가서 터져요. 15층. 김정은이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미국의 국방보고서에 처음으로 북한이 핵을 김정은을 죽이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 이후에는 전부 이런 문제 같단 말이에요. 이 비행기가 MQ-9 리퍼입니다. MQ-9 얘로 아까 말한 솔레이마니도 죽었고 알자와히리도 죽었는데 이놈을 한국에다 갖다 놓고 있다. 왜? 김씨 죽이려고.
이름이 리퍼인데 리퍼 영어 단어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서양판 저승사자. 이런 거 갖고서 지금 미국이 그 김정은이가 지금 햇빛 잘 못 봅니다. 매일 저 깜깜한 데 들어가 있는 숨어 있는 거예요. 쭉 보면서 뭐 왜 이렇게 비행기들이 많아서 설칠까? 여기서는 안 들리지만 서해 바다 가면 시끄러워서 정신을 못 차리는데 야 한국 우리가 다 지켜주되게 핵무기를 만들지 마라 라고 미국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해줘. 그러니까 네가 핵을 만들면 어떡하니? 그런 얘기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강의 마쳤는데 우리나라 이제 통일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세계 10등이에요, 이 꼬마가. 근데 우리가 10등만큼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북한 때문에. 그 통일을 해야 되는데 통일이 왜 안 될까? 북한도 통일한다며, 남한도 통일하고 이해가 반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이. 일본도 반대해요. 그러니까 통일을 하는 건 이해하고 예를 깨야 돼. 이해하고 예를 깨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좌파 정부 생길 때마다 우리 민족끼리인데 우리 민족이 중국, 일본을 깰 수가 있어요? 힘으로? 그래서 통일하려면 국제 역학관계를 활용해서 미국을 활용해서 통일하는 겁니다. 미국이 그동안에 한번 통일시켜주려고 여기까지 밀고 올라갔다가 뜨거했죠, 6.25 때.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그냥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통일시켜줘야 될 때가 왔어요. 이놈이 컸다고 미국만 안 듣고 코딱 집어넣는 놈이 죽어도 미국한테 대변이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통일입니다. 중국 문제도 해결되고 북한 문제도 해결돼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대전략이 한반도 통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미국이 그래서 미국 만화가 나왔는데 재미있는 만화가 나왔어요. 자, 이거 통일시켜서 내가 가고 있어야 되겠다. 통일한 이 한국이 어떻게 네 편이니?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미국 편밖에 될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강대국은 일본은 이거를 직거로 착각합니다. 중국도 이걸 직거로 착각해요. 미국만이 직거로 착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보다 센 놈하고 할 때는 멀리 있는 놈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제정세 철칙입니다. 삼국지에 나오죠. 원교 근공. 가까이 있는 놈은 싸만한 거고 멀리 있어야지 외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만이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미국과 잘해서 통일하면은 좀 우리나라 괜찮아져요. 나중에 지금 뭐 다 통일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아주 기쁜 뉴스. 이 사람은 정말로 예측을 잘하는 교수입니다. 조지 프리맨 박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대학 교수 하는데 너무 예측을 잘해서 제가 아예 연구소를 차렸어요. 예측만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를 차렸는데 이분이 2014년에 서울로 와가지고 조선일보 문화일보랑 인터뷰했는데 야 너네 뭐 통일할 것 같아. 한국 통일할 것 같아. 남한이 통일하겠지 당연히. 그런데 너희가 통일하면은 한국은 무지무지하게 힘센 나라가 될 거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곱하기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 폭발합니다. 경제가. 그래서 너네가 통일하게 되면 쭉쭉 클 텐데 그러면 아마 중국도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난 늘 한국이 통일됐을 때 만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이게 국제정치의 기본입니다. 옆에 센 나라가 생기면은 그 옆에 있는 나라가 그 옆에 있는 허약한 거는 딱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주? 중국은 내부를 통제하기도 급급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이제 앞으로 한 20, 30년 가면은 아마 국가 쪼개질 겁니다. 내부를 통제하기도 급급해지고 아마 만주 사람들은 한국 하고 싶어 할 거야. 그리고 한국이 돈이 많으니까 만주가 밑으로 들어오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통일됐을 때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고 통일이 되면 한국은 강대국이 될 것이고 만주는 2040년 무렵 한국의 땅이면 너무 지경인데 한국의 지배를 받는 곳이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2040년까지 우리 다 살아남아가지고 한국이 강대국이 되는 모습을 한번 봐야 됩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해봤더니 한국이 한 번 더 통일을 하게 되면 경제 성장이 30년 또 옵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와가지고 경제 성장에서 우리가 지금 그때보다 돈 몇 배 버는 줄 아세요? 딱 60년 동안에 450배입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450배. 450배가 60년 만에 되냐? 됐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80달러 벌던 나라가 물론 이제 화폐 가치가 달라지긴 하지만 지금 한 3만 5천 불 벌거든요. 3만 5천 달러 1인당. 그러니까 400배 되는 거예요. 400배가 넘는 거 아니에요. 400에서 48, 32, 4만 2천 불이면 400배인데 400 수십 배를 버는데 우리가 통일하게 되면은 북한이라는 맨 땅에 북한은 17% 경제 성장하는 거로 나옵니다. 통일만 하면. 북한 덕분에 남한도 9%한대요. 그렇게 한 2, 30년 가면은 세계에서 2등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가 우리 얘기가 아니라 미국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빨리 통일하고 그거 막으려고 뭐 좌파들은 또 난리를 치고 있죠. 그렇지만 뭐 북한은 지금 거의 못 쓰는 나라입니다. 장교들한테 밥을 못 주는데 2020년 4월 1일 딱 2년 됐어요. 3년 돼가네. 김정은이가 장교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농사가 안 돼가지고 한시적이나마 일주일 한 달에 열흘치 식량만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열흘치 식량을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하루에 한 끼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가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그래도 그동안에 남한 정부가 슬슬 줬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주죠. 지금 안 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버티면은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뭐 하여간 김정은이가 심장도 나쁜 놈이고 작년 12월 17일 날 아버지 기일날 11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 무덤에 못 나왔어요. 우리가 저게 왜 안 나왔을까 했는데 중국 가서 심장 수술하고 왔습니다. 36살짜리가 36살짜리가 제가 1983년생이니까 39이네 이제 금년에 여기다가 뭐 하여간 뭐를 많이 박았대요. 맥시멈으로 더 이상 박을 수 없게 어린아이가 제가 그 데이터를 미국 의사한테 보여줬더니 40에 죽겠구만 그러더라고요. 내년이 40 아닙니까? 그럼 통일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여간 뭐 한미일 동맹 잘 맺고 일본하고 우리는 같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싸울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오케이, 요 정도까지 할게요. 뭐 뒤에 또 다른 얘기 이란 지도자 솔레이 마니 암살을 미국이 수칙하고 기사를 찾았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요. 아니 근데 나랑 싸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니 이게 말투가 이란이